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도 이제 부지런히 또 달려봐야죠. 일단 책상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할게요. 책상은 넷셋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건데,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책상이 하나가 있고요. 책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이 책상은 지금 오른쪽 위에, 상부에 아웃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룹으로 잡혀 있죠. 그룹으로 되어 있는 객체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음,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점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기존에 이제 더미로 잡혀 있던 거예요. 이렇게가 이제 그룹인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잡으면은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지는데 하나만 잡으면은 얘만 따로 움직여져요. 이러면 안 되고 원래는 하나를 잡으면 이 덩어리가 다 같이 잡혀야 되는데 덩어리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래서 그냥 그룹이 되어 있는 객체를 가져다가 쓸 수가 없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뭐 모델링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오든 일단 또 알람 여기에서 끊어야죠. 뭐를 링크를. 그래서 Alt P 두 번째 옵션 Keep Transformation 이렇게 일단은 끊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는 요 더미들. 지금 요 empty 더미 얘를 지우는 거죠. 요거 하나 지우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확장을 해보면은 여기 모양이 다르죠? 요거 요거 지우고 요거 두 개 지운 다음에 지금 객체를 그냥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삼각면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를 잡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고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여기에서 컨트롤 F 페이스 메뉴 들어와서 여기에 어쩌고 코드 있죠. Alt J 요걸 누르면은 한 번에 정리는 해주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리가 조금은 필요하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여기 많이 남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연결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건데 저는 좀 보기가 싫어서 이거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정리를 하고 다시 영상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필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필요한 그런 엣지들을 좀 지웠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엣지가 얘만 색깔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있는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엣지 메뉴 들어가시면은 여기 마크 샤프 이 부분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말 그대로 해당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각이 딱 지죠. 근데 저는 이렇게 쓰지는 않고 전체 일단은 엣지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엣지 메뉴 클리어 샤프 이렇게 해서 자 그냥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쉐이딩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쉐이드 플랫 하면 자, 부드럽게 안 넘어가고 모든 엣지마다 다 끊어지게 보여요. 근데 일단 쉐이드 스무스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에 노말이라고 있어요. 노말. 여기 오토 스무스가 켜져 있는데 여기 원래 켜지면은 옆에 있는 각도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활성화가 왜 안 되느냐? 그 밑에 있는 지오메트리 데이터에 여기 클리어, 커스텀 스플릿 노멀 데이터 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말 그대로 커스텀 스플릿 노멀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를 지워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각도 이 내에서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각도 이상이 되면은 각지게 넘어가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딱 각져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 보면은 여기 각도가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각이 져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각도를 좀 내리면 되겠죠. 20 정도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서는 여기도 이렇게 돼 버리네요.
이 정도 25도 정도 됐을라나? 됐네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에디트 모드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안 빠져나와져요. Alt Q를 눌러도. 자, 내가 지금 Alt Q를 눌러도 로컬 뷰를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커스터마이즈 키맵, 키맵, 애드 키맵, 애드 키맵이 아니지. 자, 키 바인딩에 Alt Q를 검색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넌 모달 뭐 어쩌고저쩌고 얘가 돼 있어서 그런데 얘가 뭐냐면은 자 내가 얘를 에디트 모드 들어가 있어. 얘를 에디트 모드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나왔다가 선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은 Alt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이 되는 기능이에요. 음. 저는 일단 꺼놓을게요. 제가 더 원하는 기능이 안 되니까. 나중에 바꾸더라도. 자, 그리고 얘는 정리가 안 된 모델링이니까 지우고 얘를 옮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봇 위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놓고 회전 90도,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이동. 자, 스냅 꺼졌죠, 스냅. 스냅 왜 꺼졌니? 자, 이동. 그리고 옆으로 한 번 더 갈 거니까 이렇게 이동됐고요. 자, 여기 또 키 뜨는 것도 안 나오죠. 아유, 진짜.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자, 여기 위로 이렇게 올 거고요. 자, 모델링은 뭐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이 정도만 정리해 놓고, 뭐 이런 데도 막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긴 한데, 자, 일단 뭐 이 정도만 딱 정리해 놓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는 얘네를 그룹을 묶어야겠죠. 이 블렌더가 제일 불편한 게 이 그룹이 좀 불편해요. 또 이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에 하나로 해서 다 이제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이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불편한 대로 일단 불편한 거 와중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가장 편한 걸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의전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왔을 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여기 지금 저는 세팅을 하나를 또 바꿨어요. 계속 세팅 바꾸는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본인한테 맞는 세팅으로 좀 바꿔서 쓰시라는 거예요. 레드온이 아니지. 키맵의 무브, 3D 뷰의 무브.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거, 얘를 축구정을 뷰의 XY로 해놨어요. 그래서 탑뷰 같은 경우에서 내가 얘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냅이 붙으면 원래는 위아래로 막 날아다녔죠. 그러질 않아요. G 누르는 순간 여기 고정 뜨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상으로만 이동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 그래서 얘네를 그룹을 묶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원래 있던 그룹은 요건 다 없앨게요. 그룹만 잡고 그냥 딜리트 누르면은 해당 컬렉션만 사라져요. 자, 그리고 얘네를 잡은 상태에서 블렌더 기본 그룹이라는 거는 자, M 누르면은 이렇게 Move to Collection이라고 떠요. 그래서 New Collection 여기다가 체어 OK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체어라는 컬렉션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얘네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를 선택을 하고 아웃라이너 가서 우클릭하고 여기에서 또 어딨니? 셀렉트 오브젝트 이렇게 잡아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애드온을 하나를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안 쓰는 건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기본 애드온이고 컬렉션 검색하려면은 여기 컬렉션 매니저라고 떠요. 자, 활성화했고요. 자, QCD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얘네예요, 얘네. 어, 저는 복잡해서 일단 끄고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안 쓰니까. 자, 일단 얘는 컬렉션을 지울게요. 자, 다시. M 누르면 모양이 바뀌었죠.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우스가 창을 벗어나면 사라져요. 다시 M 해서 Add Collection 하고, 그 다음에 Add Collection 한 상태에서
여기에다 담는 표시 누르면은 얘네가 다 글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만들어졌고, 이름은 여기서 지정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하나를 선택을 했죠. 똑같이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다 같이 선택이 되진 않아요. 여기서 M 누르고 밑에 여기 있는 마른 목골을 클릭을 하면은 얘네가 한꺼번에 잡혀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 자, 다음 기능. 다음은 또 다른 애드온을 설치를 할 건데 어떤 애드온이냐면은 자, 블렌더 퀵 인스턴, 블렌더는 뺐네. 퀵 인스턴스 애드온이라고 검색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검로드 요 페이지거든요. 요 페이지에서 그 전에 다른 애드온도 올려드린 것처럼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시고,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음.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세요. 링크는 제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자, 해당 애드온 설치 저는 한 상태고, 여기에서 자, 요 애드온이거든요. 그래서 비활성화 상태에서 만약에 활성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단축키들이 나와요. 그래서 메뉴에부터 그룹 만드는 거, 그룹 수정화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그룹 해제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그룹에 대한 메뉴가 뜨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건 저도 모르겠고 뭐 에디트 인스턴스 컬렉션 뭐 이러는데 이건 뭐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요건데 자,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룹 만드는 거 컨트롤 G였죠. 컨트롤 G 누르면은 이렇게 더미가 하나 생기면서 얘네가 그냥 그룹으로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이 더미가 너무 보기 싫다 커서 그럼 여기 우측에 프리퍼런스 가서 여기 얘 클릭하시면은 여기 empty에서 사이즈가 나와요. 이 사이즈를 조정을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왜 단위가 갑자기 미터일까요? 단위 다시 바꿨고요. 파일을 계속 막 여러 개를 열어놓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뭐가 이상해지나 보네요.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다시 했어요. 자, 이 그룹 컨트롤 G 해서 만들면 되고 여기에서 사이즈 조정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수정을 하러 들어갈 수 있고 수정하러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수정해 놓으면은 자, 나왔을 때 나올 때도 아무것도 안 잡고 탭하면 돼요. 이렇게 얘네가 다 변형이 되어 있다. 다시 되도록 하고 자, 이렇게 그룹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의자 지웠죠? 의자 지운 상태에서 이 컴퓨터들만 잡고 제가 다시 그룹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수정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얘네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 남아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워버리면은 계속 여기서 찌꺼기가 남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요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뭐 블렌더가 쓰다 보면은 계속해서 찌꺼기가 남아요. 지금 객체를 지웠는데 그런 찌꺼기들이 남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맨 밑에 어쩌고저쩌고 데이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퍼지 누르고 오케이 하시면은 다 지워져요. 자, 그런데 지금 블럭 만들었던 객체들은 안 사라져 있어요. 자, 다시 얘를 복사를 한번 해보고요. 얘를 그룹으로 블럭이 아니고 그룹인데 말이 자꾸 헛나와요. 제가 녹화한 거 다시 봐도 헛나오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얘 지금 다시 그룹으로 지정했고 탭해서 들어가면 얘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뷰 레이어로 다시 바꾸게 되면은 여기 뭐가 되게 많죠. 그래서 지울 때 여기서만 지울 게 아니고 들어가서도 다 지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지워지겠죠? 자, 일단 얘를 지우고요. 여기 상부에 보시면 신 레이어 있어요. 신 레이어에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객체를 다 지워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데이터 퍼지를 해주면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이다. 지우는 게 조금 번거롭죠. 자, 그럼 저게 원리가 뭐냐? 원리를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아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원리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큐브를 좀 만들어 놓고요. 자, 지금 요만큼을 만약에 내가 그룹으로 지정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새로 생긴 라이브러리, 원래는 씬 하나만 있어요. 아까 그룹을 한번 만들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얘를 컬렉션을 하나를 만들어서 테스트 컬렉션으로 해서 여기다 다 집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테스트 컬렉션을 우클릭해 보면은 여기 인스턴스 투 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얘네가 이제 그룹화가 돼요. 근데 이 그룹화 된 거를 아까 봤던 씬 레이어에서 씬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면은 오브젝트에 여기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요거예요. 컨트롤 L. 그래서 컨트롤 L 누르면은 여기 나오죠. 어디로 옮길 것이냐? 나는 씬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자, 요 인스턴스 된 얘는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변형되면 얘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워도 돼요. 이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탭을 누르게 되면은 씬으로 돌아가는 거고, 씬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보면 요 잡혀 있던 거 얘네는 지워도 돼요. 요거 이건 제가 임의로 옮겨놨으니까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왔다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복사를 해 놓고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이 된다 그러면 탭을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지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얘를 만약에 움직였다 이렇게 알람 엄청나죠. 이렇게 그냥 만약에 변형을 했다 그러면은 씬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변형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거고, 라이브러리에서 다 지웠나? 여기서도 다 지워줘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정을 해서 쓰면 되는데,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알아봤으니까 이제 에셋 등록하러 가볼게요. 일단 이거 컨트롤 C 해서 제가 기존에 만들고 있는 요 에셋 파일에다가 컨트롤 V 할 거고, 자,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여기에서 얘를 제외하고 에셋 등록할 거예요. 그룹으로 만들 거예요. 쟤네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고 얘는 다시 작게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름이 뭐냐? 자, 얘가 지금 여기 데스크 얘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클릭해 보면은 요 밑에 활성화됐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컬렉션으로 등록된 거는 클릭을 하면 옆에 있는 컬렉션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전체 줄이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객체를 한번 선택했다가 가보면은 뭔지 알 수 있다. 자, 그룹을 했고 그 다음에 에셋 등록을 하러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얘가 데스크 안에 얘랑 얘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컬렉션은 일단 지울게요. 컬렉션은 일단 지워버리고, 이 상황에서 얘를 클릭하고 우클릭 여기 마크 에즈 에셋 하면은 여기 그룹 001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일단 그림이 안 나오죠. 그림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지금 잘 등록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얘네는 집어넣을까? 일단은 안 집어넣을게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일단 가져가기는 할 거라서. 자, 지금 에셋 등록까지는 잘 됐죠. 그래서 이제 작업 중인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요 에셋을 지금 계속 등록하면서 나가는 이유는 하나죠. 나중에도 계속 쓸 거니까. 자, 에셋 브라우저 들어왔고요. 여기서 모델링 가면은 없죠. 왜냐면 파일 저장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파일 와서 자, 다시 컨트롤 S 저장하고 다시 작업 중인 파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가는지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잘 들어갔죠. 어. 그냥 일반 컬렉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3.2, 3.3 그리고 그 버전 중에 하나는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은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요렇게 에셋 등록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완벽하게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은 탭을 누르면 안 들어갈 거예요. 왜? 이에 대한 원본 데이터는 넘어오지가 않았으니까.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는 제가 아까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있기는 한데 테스트 해보느냐고 라이브러리 아예 지워버리고 블럭 아예 지워버리고 자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탭을 눌러도 안 들어가진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G를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떠요. 그럼 fix this 하면은 원본 데이터가 여기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생성되면서 들어가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파티션 같이 들고 들어올 거라서 이렇게 안 가지고 들어오고 일단 저는 아까 만들었던 거 그냥 얘에서 이거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잘 들어왔죠? 그리고 책상은 일단은 그룹 설정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얘가 지금 너무 가기 전에 클릭 쉐이드 스무스 이렇게 잡아주고요. 오토 스무스 여기 자동 활성화 되는데 이게 꺼줘야 제대로 되는 거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이 책상을 이제 그룹화 시키고요. 자, 그래서 책상을 Shift D, F 해서 이렇게 이동했고요.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스냅으로 붙여야겠죠. 스냅 모드는 지금 버텍스의 클로짓인데 이게 스냅이 안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객체는 다 가짜고 진짜는 여기에 있는 요 empty, 요 더미, 요거 하나인 거예요. 이게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냅이 이렇게 붙어요. 여기 점이 그냥 일로 날아가서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우리가 썼던 요 캐드, 트랜스폼. 요건 될까? 요거도 안 돼요. 요거도 G 누르면은 여기 스냅이 안 붙어요. 어, 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자, 여기 3D 피봇, 3D 피봇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를 3D 커서로 놓고 그 다음에 스냅 모드를 센터로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G 움직이면은 이렇게 임시로 3D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지기 때문에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얘네 두 개는 복사를 해야죠. 이렇게. 근데, 컨트롤 M, Y. 이렇게. 요거는 지금 그룹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면 붙겠죠. 근데 지금 3D 커서가 아니고, 자, 인디비주얼 오리진이 아니고 뭐냐, 메디안 포인트로 갈 거니까 바꿔주고, 얘는 다시 클로짓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된다. 그리고 책상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갖다 놓을 때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놓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스크린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놓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상 놓을 때 정확하게 잘 안 놓으려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는 해서 우리가 투시도를 작업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만들면서도 좀 더 실사 같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인위적으로 딱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기는 해서 귀찮은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책상 두 개는 복사해서 회전할 건데 이렇게 회전. 자, 그 다음 얘를 또 여기다가 갖다 놔야겠죠. 여기다가 뭐 얘랑 딱 안 맞춰도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왜 안 붙나 했네. 자, 피벗 포인트 다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3D 커서의 센터 G. 여기로 할 걸 그랬네. G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이게 안 되죠. 여긴데 여기. 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크린 파티션 얘랑 얘, 이거 두 개는 이제 복사가 돼야죠. 빠지고, Shift D 이렇게 이동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피벗 포인트 바꾸고 클로짓. 자, 컨트롤 시프트 탭을 누르면은 요렇게 스냅 창이 바로 떠요. 옵션 창이 여기 안 가도 컨트롤 시프트 탭이에요. 한 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Y축 구정에서 여기다 한 번 더 갖다 놓도 되고, 객체 제가 생각할 때는 객체를 움직일 때 가장 적은 클릭 수와 가장 적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블렌더가 이 움직임이 그렇게 좋을 때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은데 좀 그렇게 좋지 못할 때들도 조금 있기는 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책상 갖다 놓기 전에 이미 다 매핑을 했었어야겠죠. 여기 가능하면 스냅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가다가 이렇게 스냅이 막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컨트롤 키 누르세요. 이게 익숙해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냅은 거의 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 책상을 매핑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핑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탭 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얘네가 다 이렇게 매터리얼이 들어는 가 있어요. 들어는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안 한 거고, 이렇게 객체가 여러 개가 반복되는 객체인 경우에는 가능한 미리 매핑을 해놓는 게 좋다. 얘랑 얘도 다 같은 원리로 다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일단 안 하고 제가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일단 해놓고 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걸 올려놨던 것 같은데 파일을 막 돌면서 막 여러 개를 껐다 켰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이 부분 모델링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R 두 개, 이렇게 선택하는데, 얘는 아이템, 글로벌 바닥에서 일정 높이 떨어지게 만들고, 얘는 여기에서 또 일정 높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 하나 더 추가해서, 뭐 챔퍼로 해서 나눠도 됐었겠죠? 아래로 대충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여기는 유리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분필 바지를 만들 거예요. 분필 바지 뭐 모양은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꼭 제가 지금 만드는 방향 모양으로 안 만드셔도 되세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모델링 하는 거니까 모델링 하는 거를 하나씩 말로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Shift E 10mm, Shift E 60mm, Shift E 10mm 세 번 돌출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해서 얘는 세퍼레이트로 분리를 시켜 놓고, 얘만 봐서 여기를 सब디바이드 그래서 이쪽으로 10mm 선택이 안 됐죠. 여기 엑스레이 모드가 아니면 뒷면이 안 잡힌다고 얘기했었죠. 음.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분필 받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건데 튀어나간 걸 보니 이거는, 요거는 얘가 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밖으로 튀어나간 것 같아요.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모델링을 자주 하시다 보면은, 아 근데 지금 이게 문이랑 이제 겹쳐지니까 이 디자인은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리니까 유리 칠판을 만들 거니까 일단은 또 세퍼레이트 해 놓고요.
그다음에 유리 칠판의 경우 이게 폭이 있으니까 한 방에 안 나누고 가운데를 이게 로컬 뷰가 이게 애매하네. 가운데를 일단 하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나눈 요 엣지를 잡고 베벨 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유리가 이렇게 세 장으로 떨어질 거니까 얘네는 일단은 어, 보통 요런 이제 백페인티드 글라스가 5mm니까 일단 3mm 돌출을 한번 하고 일단 3mm 돌출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베벨 2mm에 2mm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붙었죠. 근데 이게 유리가 이제 나눠지는 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인디비주얼 따로따로 옵션 켜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칠판 쪽은 다 만들었고요. 이게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색상을 지정해서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데 이 컬러가 그냥 랜덤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는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 좀 간단하게 가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엣지 하나 나누고, 음, 얘를 이 정도까지. 여기 끝에는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율을 보면 비율이 너무 안 이쁘기는 한데, 이 정도만 해서 여기를 돌출을 시켜서 그냥 간접 조명 집어넣고 여기는 그냥 깨끗하게 로고 붙이고 그런 형태. 그 정도 형태로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옆에 이쪽이 면이 겹치죠. 뭐 지금 뭐 보이지 않는 면이라서 뭐 관계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깔끔한 모델링을 조금은 더 깔끔하게 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할 때 메뉴 폴드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익스트루드 하고요. 네, 이런 모양을 그냥 만들었어요. 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죠? 너무 간단하지만 지금은 간단한 거 만드는 시간이니까. 외부는 또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까? 외부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반 나눠서 요 합으로만 그냥 간접 조명 떨어지게 만들고 여긴 판이 넓으니까 판만 몇 개로 나눠 볼게요.
크게 뭐 어렵지 않은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고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엣지를 한번 살려서 보는데, 엣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 누르셔서 여기 와이어 프레임 요거 누르시면 되세요. 이런 형태로 지금 모델링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놨고, 이제 바닥만 깔면 되겠네요. 바닥. 자, 플랜 하나 만들어서 요거 이동해서 이렇게 이렇게 까지 올 거고요. 여기까지 갈 거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명 겹치는 거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이제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다 겹쳐놨죠, 이렇게. 그럼 전체 뭐 기본적인 모델링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요 책상은 제가 따로 가지고 와서 집어넣고요. 다음 시간에는 뷰를 먼저 잡고 매터리얼을 하면서 나갈지, 아니면 매터리얼을 다 집어넣고 뷰를 잡으면서 렌더링 컷을 잡을지,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이제 뒷부분에서는 매터리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PBR 기법 기본으로 해서 매터리얼 적용은 다 할 거고요. 그리 복잡한 재질 적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영상 올라가면서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복잡한 재질들을 매핑을 하겠죠. 근데 일단은 최대한 간단한 그런 이제 소재들로, 일단 여기는 뭐 전체 다 인테리어 필름하고 여기는 그냥 도배지하고 여기만 백페인티드 글라스 들어가고 그 정도 할 거예요. 원래 여기 이제 OA 기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가구 배치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하고 올게요. 이거 왠지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2회차에 끊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중간에 모델링이 다 끊어져 있다, 갑자기 뭐 맨 뒤로 넘어갔다 이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 편집한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뭐 중간에 세부적인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은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또 영상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들로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